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징계 요청을 발표하기 4시간 전에 이미 다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감찰을 책임질 권리가 있는 류혁 감찰관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심재철 검찰국장 등과 함께 이미 시나리오를 다 짜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뉴스입니다. 류혁 감찰관이 양심 선언을 한 모양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주재했다는 이 5인 회의의 실체가 들통이 나면서 이제 추미애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핵심 4인방은 사법 처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실상 끝났습니다. 법률적인 것은 뭐 물론이지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쳐내려 했다는 것이 입이 딱 벌릴 정도입니다. 뜨악할 정도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감찰조사 및 최종 보고서가 완료되기도 전에 이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결정해 놓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판사문건 등 윤 총장 징계 사유가 근거가 없다고 비판을 받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미 총장 중징계라는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사전에 움직였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자, 10일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설령 이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을 해임 결정을 낸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게 되면 이 부분이 윤석열 총장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이 섣부른 행동으로 기사회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당시 정황을 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6시 5분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징계 요청을 전격 발표합니다. 그런데 4시간 전인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법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 주재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의 핵심 측근 4명과 류혁 감찰관이 참석합니다. 자, 추미애 장관 측 핵심 사인은 누구냐? 심재철 검찰국장, 김대훈 검찰과장, 조두현 장관 정책보좌관, 박은정 감찰 담당관입니다. 지금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여러 가지 위법형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기록까지 감찰위원회에서 공개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두현 장관 정책보좌관, 지난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부임한 이용구 법무차관과 텔레그램 대화를 한 것이 들통이 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김태훈 검찰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불법 의심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는데 중심에 서 있는 키맨이기도 합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더할 나위 없이 추미애 장관의 최최 측근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바로 수행하는 그런 행동대장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대검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심재철 국장이 대검감찰부의 과장과 검사와 통화하는 그런 정황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모두 다 조만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 류혁 감찰관의 양심 선언에 의해서 이 회의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류 감찰관은 11월 24일 회의 상황에 대해서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에 출석해서 증언했다고 합니다. 11월 24일 오후 6시쯤 징계 청구가 발표됐는데 그날 오후 2시 10분쯤까지 징계 청구 사유의 일부나 징계 청구서 초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류감찰관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추미애 장관의 측근들이 이미 주도 면밀하게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류감찰관은 본인의 업무가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감찰에 대해서 사실상 실무 정권을 휘둘러야 하는데 그날 2시 10분이 돼서야 추미애와 그 측근 4인방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처음으로 윤석열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러니 추미애 장관이 욕을 먹는 겁니다. 자, 류혁 감찰관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장관실에서 회의가 있으니 참석해라 이렇게 해서 갔다고 합니다. 당시 회의석상에는 징계 청구서 초안, 관련 보도자료, 장관 말씀 자료가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문건정에 대한 감찰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이미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가 결정돼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박은정 담당관 휘하의 이정희 검사, 대전지검에서 파견 나온 이정화 검사, 이날 오후 2시 36분쯤 판사 문건과 관련해서 윤석열의 직권남용이 안 된다,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박 담당관한테 제출합니다. 또 그날 오후 5시쯤 이 이정화 검사는 박 담당관 지시로 판사 문건 작성과 관련해 대검 관계자와 전화조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추미애 장관과 그 4인방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3시간 전쯤에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놓고 이정화 검사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 이거는 절차상 하자를 감추기 위한 일종의 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박은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회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당시 대검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류혁 감찰관 패싱, 이정화 검사 보고서 삭제 지시 등 불법으로 얼룩진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들은 윤석열 한 명 쳐내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 의혹에 휩싸인 사인회의를 개최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 밝혀지면서 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검찰의 2인자가 지금 서울 고검에 이 윤석열 감찰과 관련된 수사를 배당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측의 배반격이 시작됩니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 검찰의 2인자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대검은 법무부에 특임검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꿀리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조남관 차장검사는 서울고검에 이 사건을 수사하라고 했는데 그러자 법무부는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차피 이것은 법정 소송으로 갑니다. 이제 명분은 윤석열 총장 쪽이 지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주재의 이 4인방 회의에 들러리로 참가했던 류혁 감찰관의 충격 폭로로 이제 그동안 베일에서 했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인데 이렇게 과감하게 했을까요? 아무튼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정권 국민이 심판해야 되는데 지금 SNS에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만 아니라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어야 될 텐데 전국 방방곡곡에 횃불이 불타오를 텐데 참으로 아쉽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날 5인 회의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민주당에 고발당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아침 이 자택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가 경찰관 3명에게 체포됐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8시간의 조사를 받았던 강용석 변호사가 방금 전 석방됐습니다. 변호사 2명의 입회하에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강용석 변호사가 체포된 뒤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가로세로 연구소는 여러 차례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강용석이 먹다 남긴 식빵이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아내가 흐느끼며 보냈다는 이 사진, 강용석 변호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가 경찰관에 체포돼 나가는 바람에 먹다만 식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강용석 변호사 서울경찰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번 강용석 사건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대한민국 누구든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댓글 좀 비판하면 누구든지 강용석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셈입니다. 자, 물론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 손에 불응해서 이렇게 됐다고 경찰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강용석 변호사의 이번 유튜브 문재인 비판이 체포시킬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느냐. 많은 변호사들은 명예훼손 이 정도의 문제로 경찰이 체포까지 한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강용석 변호사 오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 강용석 변호사,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총회장이 악수를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8시간여 조사를 받고 오후 7시 10분쯤 석방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강 변호사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원에서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받았고 강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변호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필요한 조사를 마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강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면서 피의자 강 변호사는 9월 말쯤부터 11월 중순까지 모두 사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긴급 체포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어쨌든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인데 아무튼 이 사안 자체가 과연 경찰관 3명이 집으로 들이닥쳐서 아침 식사를 하던 강용석 변호사를 식사도 마치기 전에 체포해 갔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강용석 변호사 오늘 경찰청사를 나오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튜브에 방송됐던 내용이 오버라는 것을 바로 밝혔다. 문재인 정권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강용석 변호사의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 사진 한 장이 오보임을 밝히고 사과 방송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까지 한 것이 온당한 것인지, 문재인식의 공포 정치를 이제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칠링 이펙트, 야 강용석 보면 알겠지, 앞으로 니들 문재인 비판하면 뜨거운 맛 볼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평양인지 서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강용석 변호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명예훼손 혐의 자체가 인정됐는지도 의심스러운데 인정하기 어려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국회의원의 변호사 출신인 저를 아침부터 잡아서 구금해 놓는다고 하면 댓글 달면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3월 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가세연에 천지일보에 났던 8년 전 사진을 공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악수를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는 이미 정정 보도를 했고 사과 방송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그러자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체포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오늘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강용석의 체포를 항의하는 방송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자, 강용석 변호사가 출소할 시각인 7시쯤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가로세로 연구소는 상당히 격앙됐습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자,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이 방송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의 사진, 먹다 남은 식빵입니다. 밑에는 조선일보가 깔려져 있군요. 자,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서울지방경찰청 인근에서 이 강 변호사 체포에 항의하는 유튜브 생방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 MBC 기자 출신의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의 부인이 보낸 사진이라며 식탁 위에 빈컵과 먹다 남은 식빵이 남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형수님, 강용석 변호사 부인을 말하는 거겠죠. 형수님이 흐느끼면서 사진을 보냈다. 식빵을 절반 정도 드시다가 경찰관 3명이 들이닥쳐서 체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입니다. 아니 뭐 대단한 무슨 이야기를 한 것도 같지 않고 강용석 변호사가 신천지 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정보도에 사과방송까지 했는데 경찰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아침 먹던 사람을 잡아가는 게 과연 공포국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무슨 평양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뭡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가로세로 연구소의 역시 멤버입니다. 김용호 부장은 이걸 빌미로 가로세로 연구소를 찍어 누르겠다. 우파 유튜브들을 박살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엿보인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세게 조사한다는 것은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사진이 잘못 나간 것은 맞다. 저희는 이를 인정하고 정정방송도 하고 영상도 지웠다. 정정보도를 한 언론사들은 그러면 다 체포가 돼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장을 보면 강용석 변호사가 얼마나 황당한 혐의로 체포됐는지 아실 것이다. 앞으로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강용석 변호사도 경찰의 이 출석 요구를 불응한 것은 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아침 밥 먹는 식빵 먹는 강용석을 집으로 찾아가서 경찰관 3명이 체포해 가야만큼 엄중한 사안이었는지 열립니다. 지금 윤석열 측과 추미애 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일 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도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깜깜이 게임입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추가 정인 신청을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현 광주지검 차장검사, 그리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포함됐습니다. 한동수, 이성윤, 정진웅을 정인으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자, 이미 윤석열 총장 측은 뉴욕 법무부 감찰관 등을 정인으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추가로 이 3명을 오늘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지도 모릅니다. 겁이 날지도 모릅니다. 이성윤, 정진웅, 한동수, 어쩌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사실상 이성윤, 한동수, 정진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성격을 띨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채널A 사건 때 벌어졌던
이성윤과 정진웅의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법을 어기면서까지 윤석열을 찍어내려 했다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혐의가 징계위원회에서 오히려 나타날지 모릅니다. 윤석열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이성윤을 징계해야 된다. 한동수를 징계해야 한다. 정진웅 차장검사를 징계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자, 이제 완전히 윤석열 총장 측이 역공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왜 정인으로 신청했는지, 이 사람들이 정인으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추미애 장관은 뒤로 넘어갈 겁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 총장 측이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예측하기 힘든 겁니다. 지금 진성준 의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던 진성준 의원이 지난 일요일 KBS 1TV에 나와서 이 징계위원회에서 바로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어쩌면 10일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이 다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전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분위기로 봐서 문재인 정권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공수처법이고 5.18법이고 다 밀어붙여 그냥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윤 총장도 아마 바로 해임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또다시 행정소송을 내면 지난번과 같이 윤 총장이 이길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했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 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발표하기 4시간 전에 이미 보도자료까지 다 만들어서 측근 사인반과 뉴욕 감찰관과 회의를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지금 분위기는 급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잡으려다가 윤석열이 아니라 추미애 사단이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증인 신청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 자,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중앙지검 형사 1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를 9일 증인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 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3명을 징계위원회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성윤과 정진웅, 한동수를 신청한 겁니다. 자, 이 3명의 이름을 들으면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감찰을 받고 징계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그런 정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윤 총장 측의 증인 신청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를 발표하면서 밝힌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등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전반 그리고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 진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징계 사유의 핵심인 판사 문건을 한동수 부장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다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제보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와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 주장대로 윤석열 총장이 채널A 사건 관련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한 것이 수사 방해에 해당하는지 당시 수사 총책임자와 주임부장 검사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앞서 신청한 증인 류혁 감찰관, 이번 윤석열 징계의 키맨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류혁 감찰관은
이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인사에서 데려오려고 했다가 검사인사위원회에서 반발을 샀던 그런 완전히 저쪽 편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감찰관은 이번에 철저히 왕따를 당했습니다. 패싱을 당했습니다. 감찰관이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감찰 담당관인 박은정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을 쳐내는 작업을 해왔다고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감찰관은 지금 상당히 많은 양심선언 폭로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열린 감찰위원회에서도 뉴욕 감찰관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들을 징계위원회에서 또 하게 되면 징계위원이 비록 추미애 장관이 위촉하고 지명하는 사람들로 채워지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번 징계위원회는 기피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도 윤석열 총장 측에 통보하지 않고 있지만 대충 그림은 그려집니다. 이 중에서 상당수는 기피 대상이 될 겁니다. 과연 이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판세는 윤석열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징계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격 사유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이 징계위원회의 효력 자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이완구 변호사는 말합니다. 정인 채택은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현재 징계위도 구성되지 않고 징계위원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다. 자,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일 심의기일에 징계위에서 재정 정인으로 채택될 경우 정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윤 총장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징계위원 기피 문제가 지금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헌법 소원 청구를 두고 법무부 관계자들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윤의 악수라고 메시지를 보낸 이용구 차관 기피 신청할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언론사 사주 만남과 관련해서 박은정 담당관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할 때 이 차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썼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또 다른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도저히 징계위원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일종의 판사 역할, 심판 역할을 하는 것이 징계위원인데 본인이 이미 개입해버렸습니다. 텔레그램 대화에서 다 본인의 속 마음을 다 드러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심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완구 차관이 본인이 자살골을 이미 넣은 겁니다. 자, 검사징계법상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원이 되어서 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 7명 중 6명이 남습니다. 이용구 차관에 대한 기피가 받아질 경우 5명으로 줄어듭니다. 징계위에 검사위원 2명 중 1명으로 참여했던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기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판사 문건 제보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다른 검사위원 1명은 대개 대검 부장이 됩니다. 그런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이 위원으로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신성식 부장 역시 최노의 사건 관련해서 KBS의 오보를 낳게 한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일 겁니다. 지금 법무부는 징계위원 선정도 힘들 겁니다. 억압적으로, 폭압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징계위원을 지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공정